하나, 둘, 셋. 우와! 도전을 왜 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빛고을 댄서스다. 너 이거 하기 전에 아이모드라고 하더니 스위치를 딸깍 했나 보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저희 유튜브 그 찍고 있어가지고. 오사카 어쩌고 저쩌고 그거요. 말 좀 해. 여러분 근데 다들 묻들이 뭐예요? 이거는 방금 너무 형식적이었다, 자기. 제가 우승한 배틀 중에 제일 의미 있는 행사에 티셔츠 입고 와봤어. 설마 우는 거? 그 이때 거? 맞네. 우셨네. 맞아, 이때 울었다. 야, 니 이번에 우승하고 안 울었어? 안 울던데? 역시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여러 배틀을 우승을 한 사람들은 간절함이 다르다. 기준이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빛고을 댄서스의 프레쉬. 저는 위자드. 저는 5천. 저는 집입니다. 보통 이거 마지막 한 사람이 입니다 하지 않나요? 그니까요. 역시 사회생활이 티가 나네. 네. 아니,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번 이제 라인업 리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좀 꽤 돼가지고 이제 라인업 9이랑 라인업 10까지 이제 끝냈는데 정말 상황이 잘 끝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오랜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우리가 4명이 나왔지요. 아무튼 저희 라인업 10까지 정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모든 멤버들 그리고 이 라인업을 이제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 아니, 갑자기 끝내. 빛고을 댄서스 무비너 팬과 빛고을 댄서스 팬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내년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빛고을 댄서스가 10주년이었었잖아요. 이제는 진짜 라인업도 10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다들. 사실 라인업X 준비하면서 사실 부담감이 진짜 컸거든요. 10번째기도 하고 라인업 9도 그렇고 8도 그렇고 7도 그렇고 6도 그렇고 5까지 사랑을 계속 받아오던 와중에 라인업X가 이제 10주년 아니, 계속 하세요. 왜? 너의 그 아니, 단어 채우지 마. 단어 선택과 포장이 지금 잘못됐어요. 잠깐. 이번에 준비를 너무 했고 뭐 이렇게 떨렸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춤을 춰서 이제 참가해서 떨린 건지. 아니죠. 아니야, 이 아니죠. 행사를 준비하는 마음. 네, 그죠. 근데 이제 맞아. 그 라인업에 대한 기대치가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를 저도 느끼면서 X를 이제 준비하는 시기가 올 때 더 떨리더라고요. X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제 라인업 X를 준비하면서 사실 모든 멤버가 다 그랬겠지만 모든 시즌을 준비하는 거 중에 역대급으로 걱정이 제일 많았었던 시즌이 아닌가.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 멤버 로로가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또 전시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뭔가 처음에 엄청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었고, 근데 이제 그 전시 딱 자료들을 보면서 약간 되게 많이 뭉클했었던 것 같아요. 그 동안의 이 시간들이 엄청 많이 좀 떠오르고 그랬었어가지고 그랬답니다. 이번 라인업 동안 했던 것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항상 주최자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부족하다 이런 게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제일 완벽했던 거. 네. 진행이 뭔가 이렇게 어긋나는 것 없이 비가 오지도 않고 누구 한 명이 다치지도 않고 뭐 큰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정말 준비했던 걸 잘했던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 저도 약간 작년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제 일을 도와주는 광주의 동생들도 또한 능력치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뭔가 그걸로 인해서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감정이 너무 많이 들어서 맞아요.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화남도 있고. 화남이 왜 그렇게 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그럴까요? 그래도 보통 다른 시즌에 비해 올해 잘 참았었던 맞아. 게 올해 별로 안 싸웠어요. 멤버들끼리 약간 그런 어떤 작은 약속들을 하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화내면 20만 원. 20만 원. 확실히 올라오려다가 생각납니다. 맞아. 너무 다행이에요. 참아야겠다. 조건이. 맞아. 자, 그럼 다음으로 10주년이라서 더더욱 신경 쓰고 싶었던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관객분들이 더 많이 오실 것 같았고
작년에 비해 게스트분들도 더 많이 오셨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런 안전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뭐 매년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겠지만 오셔서 조금 재밌게 있다 가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에서부터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시도 이번에 하고 그 카탈로그도 만들고 키즈앤뉴스 사이트도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파티도 2번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약간 그 관객분들 그리고 광주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만큼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약간 부담감하고 좀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이렇게 벌린 만큼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최대한 모든 것들을 잘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수를 그래서 안 하셨나요? 뭐 했겠죠?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진짜 이 10주년이니만큼 새로운 컨텐츠들도 진짜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그거를 좀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좀 많은 신경을 기울인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화를 작년보다 덜 냈다. 그니까 그게 참 정말 대단한 일이다. 발전이었다. 발전, 너무 발전. 그리고 말하고 싶은 것도 카탈로그나 전시나 뭐 그런 애프터 파티 이런 것들이 약간 누군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다 저희의 약간 간의 수공업이잖아요. 그니까 이거를 그 얘기해달라는 거죠? 제작의 신선 고준서입니다. 네, 맞아요. 이거를 말해달라는 거 네, 같아서. 그리고 전시의 조수경. 그쵸? 그쵸? 그리고 애프터 파티의 정우영, 뭐 빛고을 댄서스 왜 여기 애프터 파티 그거 있죠? 애프터 파티 오거나이죠? 볼룸에 있는 인원들이 다 도와가지고 정말. 한국 그게 다 돼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렇지. 하나하나씩 다 옮겨가지고 하나하나씩 주문해가지고 뭘 어떻게 했느니 이렇게 다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희 멤버들이 예를 들어 전 멤버가 모여서 퍼포먼스를 하면 일이 상당히 수월합니다. 이게 본인들이 다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춤적으로 뭔가 할 때는 진짜 수월한데 저희의 메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는 좀 약간 되게 이 의견과 의견의 충돌들도 많고 조율하는 과정이 상당히 조금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댄서들인데 춤추는 댄서들인데 이제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 힘듦이 10주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노하우가 생기면서 점점 수월하게 됐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댄서의 영역을 점점 바운더리가 점점 넓혀짐을 많이 느끼면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춤도 발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를 진짜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해서 새롭게 시도했던 것들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전시, 그다음에 카탈로그, 퀴즈뉴스 사이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전시에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나는 이런 거 있어. 진짜 대한민국이 진짜 여러분 이거 보시는 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대한민국 이 스트릿 댄스에 정말 지금 제일 미쳐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이 right now가. 왜냐면은 주마다 거의 행사가 겹치게 한 4개씩 열리고 5개씩 열리고 어린 아이들도 이제 막 행사를 계속 열어서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우선 한번 박수를 드리면서, 근데 이제 이 라인업은 너무 크나큰 벽이고 저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같아 이런 거를 느끼기보다는 우리도 맨 처음에 연습실에서 시작했고 이런 자본이 없이 시작했고 한데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까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일도 너의 일과 다르다가 아닌 같이 너도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조금 심어주고자 했던 부분이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의 이 성장의 과정을 좀 보여줌이 있지 않았나 그쵸. 라는 거죠. 사실 우리 로로가 어떤 의미였는지 100%는 다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랑 비슷한 맥락인 게 사실 이제 빛고을 댄서스도 우리가 어렸을 때 약간 이 광주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그 기로에 좀 서 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조금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 지금 춤추는 어린 친구들한테 진짜 무에서 유를 좀 창조했어. 이거를 좀 되게 오랫동안 버텨왔어. 그런데 이제 이런 또 새로운 친구들이 또 이 게임에 뛰어들어서 지금 이렇게 크게 완성시킬 수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좀
보여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마 여러분들도 시즌 1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소박하거든요. 되게 소박하고 뭐 2, 3 이렇게 올라올 때도 사실 막 행사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엄청 커진 느낌이 아니라서 근데 보면서 어려운 일을 해왔구나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예. 처음에 하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한데 우리가 배치 이벤트가 그 순간 모여가지고 사라져버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그게 기록을 정확하게 해서 남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전시라는 형태를 선택을 해서 기록을 한 건데 한 거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시즌 10에 온 거고 처음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그 처음부터의 그 드라마를 모르잖아. 아 그렇죠.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런 그냥 간단한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이 의미를 되새기게 되고 10년을 이렇게 걸어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걸어가야겠구나 하는 것들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다음 전시는 시즌 20대. 저는 근데 그 전시를 준비할 때 동안 한 번도 못 갔다가 딱 라인업 시작했을 때 짬이 나서 갔는데 진짜 원래는 거기가 카페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가 철수를 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시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전시가 될까 했는데 둘러봤는데 진짜 눈물이 안 났어요. 진짜 누구랑 보러 간지 기억 안 나는데 혼자 보다가 이렇게 찍다가 이렇게 영상 찍고 그 약간 전시랑 카탈로그를 만들었던 게 그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하우스 댄서 재상 선생님이 그 미드 세션이라고 여시는데 거기에 책자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거기 출연하는 댄서들의 인터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잘 모르는 댄서들도 여기에 써져 있으니까 정보를 알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다음에 라인업 때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 타이밍이 딱 10주년이어서 이번 10주년 기념으로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진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모리 오브 더 라인업 여기는 이제 짐님께서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첫 페이지랑 식깔나게 해주셔가지고 약간 전시는 조금 더 볼륨 1 때부터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도움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담았다면은 약간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시즌마다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으며 솔직히 매번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안 좋은 일들도 좀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진솔하게 담으면서 조금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죠. 내용을 좀 많이 담았었어요. 근데 이제 첫 페이지에 빛고을 댄서스를 넣었던 이유가 사람들이 빛고을 댄서스라는 멤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넣은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도 넣었고 이거를 제작하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글도 이런데 사진 보면은 더 확 느껴집니다. 일단 되게 다들 젊고요. 되게 다들 젊고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사진을 보면서 확 와닿아요. 확 와닿고 그 장소도 많이 다르니까 이 보면서 여기 이때 막 이랬었지. 뭐 예를 들어 아르코 파티타운은 거기 위에서 막 물 떨어지는 거 새는 거 막 딱 끌어가는 것도 기억나고 막 별의 별게 다 기억나죠. 너무 많은 사건들이 담겨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저희 라인업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의 인터뷰 내용이 또 담겨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도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질문을 보내드렸고 답변을 받았을 때 읽어보는데 참 정말 사실상 저희랑 따로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섭외를 한 거긴 하지만 사실상 같이 행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좀 읽어보시면은 진짜 조금 뭉클합니다.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죠? 사실 이거를 좀 많이 뽑았어요. 이제 행사장에 올 수 있는 인원만큼 뽑았는데 많이 남아가지고 너무 많이 남았지.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보내드리는 거는 조금 생각을 장당 10,000원. 장당 10,000원. 나 치킨 좀 사먹게.
그러면은 운 좋으면은 내년 라인업에 전시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상관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남아있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선착순인 거죠. 뭐.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뒤에 이제 숨겨진 저희의 리얼 어떤 그런 약간 시행착오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거 말해주면 재미 아니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10,000원을 받기는 좀 그러네요. 제가 사실 오타를 내가지고 빛고을 댄서스가 잘못 나왔어. 여러분 빛고을 댄서스 영어로 쳐보셨어요? 어렵습니다 글자가. 여기 빛고을 댄서스입니다. 천천히 얘기하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네. 비슷하니까. 감사합니다. 나 그리고 이거 파트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뭐요? 이거 멤버 한 명 한 명씩의 이제 자기에 대한 소감을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이것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읽어볼까요? 하나 읽어볼까요? 저 추천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라인업이 어느덧 10번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이 무대를 준비하며 느낀 거, 라인업은 단순한 배틀을 넘어 상징적 의미가 돼가고 있다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라인업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무대가 아닌 제 춤인생에 빠질 수 없는 무대가 되기도 했으며, 이 무대에는 저는 성장하기도 흔들리기도 하며 저를 단련시키는 것 같아요. 매년 수많은 댄서들이 이곳에서의 자신의 진심을 쏟아내고 그 진심을 함께 느끼는 관객분들을 보며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런 무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처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전시랑 카탈로그가 저희의 진짜 큰 도전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가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사진도 막 남겨주시고 그래서 저희 이제 다 정리하면서 봤거든요. 한 장 한 장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저는 제일 울은 포인트, 그 매기 선생님의 어머님과 로로 선생님의 어머님의 그 편지를 보고 진짜 거기서는 유유 안 울 수가 없었다. 얘가 약간 진짜 이건 말해주고 싶긴 해. 그러니까 약간 예시를 들어볼게요. 하나 공연을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게 옆집 아줌마랑 앞에 있는 미용실 아줌마랑 저기 고깃집 아저씨랑 다 모여서 갑자기 내가 아는 정말 관계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드니까 뭐 하나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야. 그 말인지 알지? 여기 영상은 누가 맡아주셨는데 이 음향은 이분이 맡아주셨는데 그쵸. 이분은 무대는 다른 분이고 해가지고는 만나는데 이 세 분이 만나서 같이 인사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그런 이상한 관계들이 다 합쳐지면서 무대를 만들어내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야. 너무 이제 인생의 깊숙한 부분까지 좀 침투가 됐죠. 그니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처음으로 만든 키즈 유스 사이드가 있었죠. 그렇죠. 라인업에 이제 어린 친구들이 원래도 많이 참여하긴 했지만 이번에 만들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일단 가장 큰 건 좀 뭐였냐면 가장 큰 거는 사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라인업이 워낙 올라가기가 엄청 힘든, 그러니까 그 한 자리 차지하기가 되게 힘든 배틀을 짐이 우승을 했습니다. 와, 미쳐버렸어. 아무튼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요즘 생각을 했었을 때 요즘 진짜 어린 친구들이 너무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왔을 때 이 친구들도 충분히 뭔가 잘 하는데 그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너무 한정돼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왜냐면 요즘은 또 되게 키즈 유스 사이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행사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라인업도 키즈 유스 사이드로 인해서 또 뭔가 새로운 또 좋은 컨텐츠를 또 앞으로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열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키즈 유스 아이들만의 그 기싸움을 보면서 그렇지. 그게 제일 재밌지. 그게 더 재밌는 진짜 거야. 애들이 재밌어. 괜히 그러는 거고 거기에서 애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이번에 그런 아이들이 또 있었어. 유스 사이드에 이번에 마지막 참가다. 이런 19살 이 애들이랑 네. 그런 애들이 막 진짜 엄청 열심히 하면서 확실히 있었어. 일을 갈아버렸다. 일을 갈았다. 되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서로 팀원 딱 만나고 이제 막 인사도 하고 뒤에서 루틴 짜는 게 그렇게 귀여워 보이더라고. 뭔가
약간 치열한데 귀여워. 맞아. 그리고 이 키즈유스 사이드에 또 다른 기싸움이 있는 게 부모님들 기싸움. 부모님들이 그런 이유들도 있었지만 이제 뭐 라인업 장소를 못 와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맞아요. 저희가 이제 링크를 오픈하면 항상 이게 많은 관심과 성원에 그러니까. 힘입어 되게 빨리 이제 솔드아웃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인업 키즈유스 사이드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킴으로써 또 그 친구들 이제 여기 이 장소를 체험하지 못했었던 라인업을 체험하지 못했었던 친구들이 이제 이 키즈유스 사이드로 인해 좀 약간 뭐 대리만족 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았나. 맞아. 저희가 썸태포 가는 느낌. 맞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바이브. 아 이런 바이브구나. 네. 또 근데 또 친구들이 또 이제 키즈유스 사이드를 또 경험하고 나서 알게 모르게 저 무비너 스튜디오만 봐도 느끼시겠지만 쌤들은 그 되게 갑자기 불이 붙습니다. 맞아. 아이들이 되게 많이 불이 붙고 서울에서나 이제 타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도 뭔가 올해 못 붙은 친구들도 내년에 꼭 붙겠다 이런 것도 있고 올해 또 올라갔었던 친구들은 내년에 진짜 꼭 막 우승하고 싶다 이런 되게 선의의 이런 맞아. 경쟁들이 모여서 너무 열정, 너무 하기를 잘했다. 맞아. 사실 이것도 하기 전에 또 걱정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예. 처음이다 보니까 하지만 너무 잘 마무리가 되었다. 너무 잘 되었다. 다음에는 이제 원래 작년부터 락킹 세븐트 스모크가 있었는데 올해는 팝핑까지 세븐트 스모크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혹시 왜 그렇게 변경을 했을지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하나는 뭔가 팝핑 씬에 좀 이런 자그마한 변화로 인해서 되게 그 자극적인 재미를 좀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왜냐면 뭐 물론 팝핑 댄서분들 너무 잘하시고 하지만 이게 사실 타 장르에 비해서 일반인분들이 같이 뭔가 공감하시기에는 조금 진입 장벽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장르에 비해서. 그래서 좀 뭔가 이 세븐트 스모크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조금 이 치고받는 이런 좀 약간 도파민 그런 걸 모두가 좀 다 느끼면서 같이 팝핑 사이드를 즐겼으면 좋겠다는 거 그거 하나와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키즈 사이드, 유스 사이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너무 촉박했어요. 네. 이게 뭐 물론 저도 이제 라인업을 하면서 막 팝핑 댄서분들 아는 지인분들이 오셔서 왜 팝핑을 세븐투 스모크로 했어? 저도 너무 알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 사실 저도 힙합 사이드를 뭐 예를 들어 세븐투 스모크로 했거나 그러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근데 하지만 이거를 모두 다 토너먼트제로 하고 이러잖아요. 저희만 피곤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까지 다 같이 피곤해집니다. 맞아요. 예. 그럼 행사가 4일도 모자라서 5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갑자기 다른 얘기 하는데 뭐 하우스는 안 열려, 뭐 다른 건 안 열려 하는데 진짜 하고 싶 할 수 있 아니 할 수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 말을 좀 하려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못해요 지금. 못하는데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러려면 우리가 8일, 7일 동안 그쵸. 광주에 다 같이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럴 장소도 없고요. 예. 장소도 없고 시간도 말이 안 되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네. 다 힘들죠. 저는 라인업의 시작이 애초에 오픈 스타일이었고 그 여러 장르의 댄서분들이 한 군데에 모여서 되게 같이 즐기는 게 저는 라인업의 근본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이드가 이렇게 분리가 됐어도 저는 그 분위기가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가 우리의 라인업의 중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 행동을 계속해. 아니 그러니까 다른 행사가 좀 다른 게 다른 장르 사람들도 팝핑을 보고 와킹할 때도 그렇죠, 힙합 그렇죠. 팝핑 락킹한 사람들도 와킹을 보고 그렇죠. 하는 거가 이 라인업의 정말 재미난 얘기인 거지.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진행하려면 팝핑 세븐스 목으로 했어야만 하는 이번에 시즌 10이었다. 그렇죠. 네. 맞아. 이게 다 그렇게 분리해서 하고 싶지만 사실 그게 진짜 너무 그렇게 되면 체력 소모도 심하고 사실 저도 알고 있는 게 라인업 시즌 10 이번에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의외로 마지막 날 많이 가셨더라고요. 맞아. 네, 그러니까 저희 그거가 나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다 각자 상황이 다른 거고 근데 아쉬운 거죠 주최자의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이거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나누면 다 나누고 위자드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이드 맘만 먹으면 열 수는 있겠죠. 저희가 더 열심히 싸우고 더 열심히 고생하고 하면 할 시간이 수는 들어가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사실상 모두가 이 좋은 텐션으로 다 같이 즐기기에는 맞아요. 좀 물리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번 올해는 팝핑과 락킹을 세븐투 스모크로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좀 부득이한 결정이었다. 아무튼 저희가 근데 또 내년에 방도가 생기면 또 다시 돌아오겠죠. 맞아요. 네. 아니면 그뭐 층을 2층으로 나눠가지고 다 같이 보이는 유리창에서 하면 그런 뭐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긴 한데 안 되잖아요. 그죠? 마무리가 꼬리를 엉 때리시네. 아니 그냥 상상력으로만 하면 다 하지 뭐 만들어서 뭐 하지. 근데 안 되잖아요. 네. 진짜 그 솔직히 그 배틀을 하는 댄서들은 죽을 것 같아. 그쵸. 너무 알고 있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어떤 댄서가 그 우승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또 누군가 그걸 끊고 다시 또 이끌어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이번에 잘 보인 것 같고 긴장감이 너무 그러니까 재미를 더 붙여줘. 그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저번에 락킹 세븐투 스모크를 너무 또 재밌게 그쵸. 봐버렸잖아요. 너무 재밌었어. 또 어떤 이런 미스터 스플릿 형님의 어떤 인간 승리도 맛보게 되니까 모두가 다 일어나서 대국민 막 거의 월드컵인 줄 알았어. 약간 대한민국 이거 하는 줄 알았어. 약간 그런 느낌을 겪다 보니까 팝핑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약간 꺼리낌이 없었죠. 네. 팝핑 그 카테고리 하나만 심사위원이 5명이었잖아요. 그죠. 네, 제가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그 볼룸 보깅하는 씬 있잖아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심사위원이 뭐 적어봤자 7명, 적으면 7명이고 9명, 아니 11명 뭐 이런 아니 진짜 많은 13명까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각자마다의 이제 너무 그 씬이 깊어지다 보니까 기준이 너무 다르고 스타일이 너무 다양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뭐 3명이나 5명이 보면은 뭔가 약간 그 기준들이 약간 겹치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풀어서 넓히고자 하는 맞아요. 맛. 다양한 맛. 베스킨라빈스. 그래서 이제 그 5명의 심사위원들의 스타일도 좀 약간 다양하게 그렇죠. 배치를 해서 볼 수 있는 그 거리들을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었던 거 또 있지만 그럼으로써 예선이 조금 더 힘들어진 건 있긴 했어요. 왜냐면 그 서클마다에 올라갈 수 있는 인원들이 더 줄어들긴 했거든요.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좋은 게 하나 생기면 나쁜 게 하나 생기는 이 인간의 법칙이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그래서 또 저희의 바람은 더 많이 참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제 팝핑만 5명으로 늘어났는데 이제 다른 장르도 혹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있는데 사실 한 명이라는 게스트가 늘 때마다의 그 다른 일해야 되는 사람이 한 6명은 또 늘어나요. 그게 그런 뭐 그 정도까지 늘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행사를 쉽게 열면 안 그래도 됩니다. 여기저기 가볼 때 그 케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괜찮은 데가 있고 반대로 진짜 이거는 내가 여길 게스트로 온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된 일을 잡아주러 온 건지 분간이 안 되는 행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행사를 하면 불러도 한 20분은 더 부를 수 있어요. 20명 정도는 더 부를 수 있는데 저나 위자드나 짐이나 아니면 뭐 프레시나 다른 멤버들도 해외를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면 잘 챙겨줬을 때 그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요. 되게 좋게 남고 거기에 있는 친구들 이름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외우려고 하고 그 되게 추억이 되게 좋게 남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일단 뭐 광주를 넘어서서 그 외국 게스트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인상 찌푸리는 일들을 만들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냐면요. 요즘 한국 댄서들도 해외를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이 한국 댄서들이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느 나라를 가서 다른 해외 그 게스트들을 만났을 때 저 한국에서 왔어요 하면은 그 댄서가 예를 들어 라인업에 왔었던 댄서라면 라인업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억이 좋다면 이 친구를 챙기더라도 한 번이라도 더 챙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심사 결과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뭐 인사라도 더 반갑게 하고 뭐 그냥 스몰 토크라도 좀 더 하면서 되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뭐 너네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니 할 수도 있겠지만 좋았었던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그런 걸 최대한 한국에 오신 분들께 조금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편이라서 대충 행사를 열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 말하신 게 정말 라인업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 게스트분들 오실 때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맞춰드리려고. 그쵸. 네. 왜냐 하면은 저희가 하는 행사는 빛고을 댄서스가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죠. 춤추는 사람이 춤을 하는 행사를 열어서 춤추는 사람을 초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감정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외국 댄서분들뿐만 아니라 뭐 라인업에 오시는 한국 게스트분들도 뭐 이미 뭐 호진이 형, 웅이 형 다 이미 월드와이드 그냥 레전드들을 저희가 모시는 건데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의 멘토분들이시고 그분들을 어떻게 대충 합니까? 이렇게 오신 김에 더 맛있는 거라도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대접해드리고 싶고 하는 게 저희의 마음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돼버려서 이 얘기를 이제 계속 가지고 가버려서 이번에 감사패를 만들었죠. 그렇죠. 감사패랑 빛고을 댄서스의 MVP까지 있었잖아요. 이렇게 돼서. 그렇죠. 저희 빛고을 댄서스 MVP가 힙합 사이드에는 키린, 그다음에 와킹에는 혜준, 그다음에 락킹에는 시몬이 받았었고요. 팝핑에는 은지, 그다음에 오픈 스타일은 누구였죠? 유나 누나가 그렇죠. 유나 누나분께서 맞아요. 받으셨죠. 네, 이렇게 5분께 저희가 MVP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것도 10주년 이벤트 중에 하나다. 그쵸. 맞아요. 빛고을의 그 라인업 X MVP이기 때문에 저희와의 여러 가지 관계와 이런 춤과 이런 영향과 여러 가지가 들어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빛고을 댄서의 관계라고만 생각하면은 약간 그 친한 사람 아. 이렇게 생각할 수 근데 있는데 절대 그렇지 그렇지 않아. 사실 시몬 안 맞아, 친해요. 시몬 저희 안 친해요. 야 이러면은 얼마나 마상이야. 미안해. 저는 시몬을 좋아한다. 너는 프렌치 좀 프라이. 그렇다. 좋아하기는 프렌치 좋아하죠. 프라이. 좀 그러면 안 되지. 시몬 얼마나 잘. 저 시몬 좋아요. 저도 좋아. 시몬 친해요. 아니 싫어한다고 프렌치 프라이. 아니 우리 친하지 않아? 프렌치 프라이. 저는 시몬 좋습니다. 예예예. 시몬 좋습니다. 너는 좀 친해를 한다. 그래서 다양한 복합적인 의미의 MVP지 않나. 아 그렇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그날에 잘한 것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자,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MVP들에게 특혜가 있죠. 라인업 시즌 11에 자동 참가 신청이 된다는 거 일단 우선 하나. 이 티켓팅을 안 해도 된다. 이게 너무 큰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워크숍들이 올 프리입니다. 다 프리. 그냥 참가비도 공짜죠. 네, 참가비도 공짜고 몇 장르를 참가하던 간에 다 공짜. 다 공짜. 네, 뭐 키리는 와킹 사이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진짜. 진짜 뭐. 워크숍 다 들어도 그거 다 공짜. 그리고 이제 이거와 별개로 각 MVP 분들께 50만 원의 상금이 소소하지만 저희의 마음을 담아 그렇죠. 전달해 드렸다. 한 분이라도 더 챙겨드리고 네.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서 그게 좀 빛이 된 것 같아.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감사패를 드렸었잖아요. 광주문화재단의 오은 선생님, 그리고 광주 KBS의 김무성 PD님. 김무성 PD님, 그 다음에 호진 쌤, 그 다음에 두락 오빠, 그 다음에 하몽 필름 이렇게 저희가 5분에게 드렸는데 일단 한 분 한 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뭐 여기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광주 문화재단의 이제 오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로로의 어떻게 보면 스승님이죠. 이런 어떤 라인업의 판을 키울 수 있는 거에 초석을 깔아주신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맞아. 너네 춤추는 애들 이런 것 좀 해라. 약간 그런 되게 아주 초석을 잘 닦아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또 뭐 김무성 PD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7부터 이제 엄청난 도움을 주시면서 라인업의 상징이었던 아르코 57 파티타운을 벗어나서 더 크게 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불을 지펴주시죠. 그렇죠. 그니까요. 이거에 잠깐 브레이크 해가지고 저희가 이 무비더 댄스 스튜디오로 와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앞에 ACC가 있거든요. 거기를 저희 빛고을 댄스 멤버들이 매주 수업을 하고 매번 연습을 하고 나오면서 거기 걸어가면서 옆에를 걸어가고 밥을 먹으러 가면서 언젠간 저기에서 라이브 하면 좋겠다라는 말을 정말 입이 닳도록 매번 하면서 그 ACC 안을 들어가면서 여기 정말 넓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계속 시즌 몇 회 동안 했는데 그거를 이뤄내게 해주신 분이다.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김무성 PD님이시죠. 그니까 사실 뭐 아실 분들도 아시겠지만 나라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은 사실상 스트릿 댄스 이 독단적인 이 안 해줍니다. 컨텐츠만 갖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거의 현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거의. 맞아. 그런데 그거를 도와주신 아주 대단하신 분이고, 그리고 뭐 이제 호진이 형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저희 이제 빛고을 댄서스의 멘토이시자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많은 이제 동생들에게 되게 좋은 영감을 또 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시작점에 또 호진이 형이 또 되게 큰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네. 광주에서 되게 조용한 연습실에서 열 때 저희가 좀 부르기도 좀 죄송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시작한 연도가 14년도. 14년도. 그러니까 그때쯤인데 그때쯤에는 이미 겟무빙이나 그쵸, 하시는 게 너무 너무 큰 많았죠. 행사들을 하셨어가지고 네. 그런 약간 조언을 많이 구할 수 있지 네. 않았나. 해외분들 모실 때 정말 아주 진짜 큰 도움을 매번 주셨죠. 그러니까요. 다 같이 박수. 또 그 볼륨 1 때 호진 쌤이 그 작은 연습실에서 열 때 또 이거 계속 해라. 아, 그렇죠. 라고 말하셨던 게 그렇죠. 지금까지 올 수 있는 약간의 원동력. 자, 다음은 이제 저희 두락 형님인데, 사실상 뭐 어느 행사든 이제 1순위. 저희 두락 형님께서도 정말 시즌 몇 회부터 같이 하셨죠? 진짜 힙합 세션 처음 할 때부터, 리리즈 했을 때부터. 두락 형도 사실 너무 감사한 게, 원래는 이제 그때쯤에는 이제 한 사이드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행사가 점점 지날 때마다 사이드가 갑자기 분리되고 막 1박 2일 늘어나고, 이제 맞아. 두락 형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부담이 많으셨을 텐데,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러실 텐데. 근데 항상 마지막 날에 몸이 쉬우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죄송해요. 진짜 뭔가. 너무 죄송해요 그게. 그래서 딱 그 카테고리 많아질 때 저희가 여쭤봤었잖아요. 괜찮으시겠냐. 그런데 항상 이제 괜찮다,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한데 죄송한 마음도 계속 너무 크죠. 맞아. 들었어가지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게, 두락 형도 사실 MC이기 이전에 댄서. 그렇지. 근데 이번에 참가를 원하시긴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좀 무리가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포기를 하셨죠. 그쵸, 이제 이것도 두락 형께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댄서의 마음을 잘 아니까 이제 두락 형한테 한번 여쭤봤는데, 두락 형이 이제 또 참가하고 싶으신 그런 의사는 있으셨으나 그래도 어쨌든 행사가 우선이다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나는 두락 오빠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 이번에 전시를 준비하면서 또 어디서부터 라인업이 뭔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진짜 빠질 수 없는 뭔가 포인트가 임팩트가 컸던 그 시즌이 그 호진 이 오빠의 그 였는데, 이거를 MC인 어찌됐든 두락 오빠는 빛고을 댄서스가 아닌 외부 게스트인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 의미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주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해주고 그거를 잘 짚고 넘어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우리가 이 라인업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장소에 없었던 사람들한테 글을 너무 잘 써주시고. 맞아. 그게 이제 유튜브 댓글에도 이게 또 맞아요. 어떤 분이시죠? 그 말롱님께서 다 옮겨주셨죠 그때. 그치. 너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클립스를 보고 있어. 나도. 입이 텁텁해서. 그죠? 메신저의 역할을 정말 아주 대단하게 해내주시고 계실 매년마다. 탑티어인 이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도 공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라인업이라는 행사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댄서들도 진짜 너무 이 라인업의 행사에 관심을 갖게 해줄 수 있었던 우리 하몽 필름 라인업 크루죠. 하몽 필름. 조회수의 최고. 그죠. 뭐 영상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이제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라인업 오프닝. 그렇죠. 근데 진짜 하몽은 그거를 너무 잘해줬던 게, 댄서들이 보는 물론 시각적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댄서들은 또 귀가 또 되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니즈를 너무 잘 캐치했다. 댄서들이 봤을 때. 그래서 사실 영상 보면서 터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년마다 이렇게 해준다는 거에 너무 감사함을 표합니다. 맞아요. 근데 또 말이 안 되는 거는 이번에 또 보셨어요? 그 게스트 쇼케이스 오프닝 저희. 아, 진짜. 웬일이야. 뭐야 진짜로.
그 섬세함이 진짜 말도 안 돼. 그럼 댄서니까 또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맞아.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거 저랑 이부키랑 배틀했을 때 마지막에 같이 루틴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튀어나왔잖아요. 그때 안 끊고 거기에 뭐 연결돼 있는 거 뽑아버리고 나와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찍으시는데 저분은 저게 자기의 그건 거야. 예술인 그렇지, 거야. 내 시즌 대기실에서 하몽을 만나잖아요. 이 얘기를 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제 이게 하몽한테도 미션이 된 거야. 모두를 만족시켜야 돼.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그 말씀 또한 너무 감사해요. 그죠. 누가 이렇게 해줍니까 사실. 그러니까. 약간 그 감사패 의미가 약간 저희가 그동안 행사 끝나면은 어떻게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로 안 돼. 이 말로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 로즈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이런 것들을 무형해서 실제 존재하는 것들로 바꾸는 것들을 예전부터 말하고 계셨던 그러니까. 것들을 이번에 조금 전시, 카탈로그, 그리고 감사패, 그리고 저희의 MVP로 조금 더 실현을 하면서 이 감사한 의미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아로아로. 알아. 이분까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하몽 분이 오시면서 같이 옆에 계시는 하몽 팀원님들까지도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라인업이 어떻게 보면 영상에서도 그렇게 보일 수 있었던 게 전 하몽 팀의 역할이 진짜 너무 그냥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뭔가 앵글도 막 3군데인가 4군데로 막 나눠서 찍어주시고 그런 게 댄서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쇼케이스도 많이 해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아쉽잖아요. 내가 뭔가 여기에서 대박 쳤는데 여기만 보이면 그 정면을 확인 못하는 그니까. 그런 거를 해결을 해주셨다. 근데 그게 진짜 신기해요. 이게 허리가 여기까지 들어가서